사실은 그 반도체와 함께 앞으로 우리한테 상당한 거를 가져다 줄 거는 맞아요. 그죠. 맞는데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복병이 좀 도사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랑 좀 관련된 섹터이긴 한데 하이브가 속한 이제 엔터. 저건 어떻게 보세요? 엔터는 네. 이제 메타버스 그 하단에 있는 그 컨텐츠 부분에도 속하고 네. 거기에도 속하고 독자적으로도 이제 영역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엔터 쪽도 신경을 좀 많이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 쪽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K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죠. 평들이 좋잖아요.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데서.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런 좋은 문화 콘텐츠를 이걸 비즈니스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엔. 맞아요. 그런 마인드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SM의 이수만 회장 같은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또래, 그렇죠. 저보다 뭐 한두 살 많으신데 하여튼 저희 또래 학교 다닐 때도 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그런 시각에서 기업화하는 거에 대해서 비즈니스화하는 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자원도 많고 잘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이제 여기 맞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JYP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뉴스에 보니까 동경에 또 뭐 무슨 샵 하나 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지만 자료 보시면 알지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요 회사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낮추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네. 자, 그러면 식음료 쪽은요? 식음료 쪽은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 막 술 먹고 이게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신 뭐 가정식 H&M 같은 것들은 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음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이슈성 굉장히 짧은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눌렸던 게 그냥 일회성으로 짧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식음료도 예전에는 더우니까 뭐 여름 되면 이제 뭐 냉과류 뭐 이런 거 뭐 원래 이게 이제 시즈널 이펙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무슨 뭐 장마 끝났으니까 뭐 동물 백신 이거 해마다 나오잖아요. 동물 백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 뭐죠? 농약. 이거 장마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뭐 그러니까 그거나 거의 비슷해요. 식음료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봐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미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듣고 가면 안 돼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은 거죠. 굉장히. 근데 뭐 개인 투자가 경험이 짧지 않으신 분들은 짧은 분들은 그래도 난 가겠다 뭐 이러시는데 저는 이거죠. 뭐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여름 뭐 이런 계절 얘기하셔서 그런데 당조님이 쓰신 책에 보면 계절주 뭐 공략 포인트 이런 것도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되게 심플한 건데 밀짚모자는 뭐 겨울에 사라. 여름에 쓰니까. 이제 그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이게 주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의 고기 있잖아요. 고기? 소고기. 소고기. 그 시장. 그게 이제 그 소를 잡아서 냉동 창고에 있고 그 창고 전표를 주식처럼 매매를 해요. 그 필드에선. 우연히 제가 한번 거기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1년에 딱 2번 올라요. 추석 때하고 설 때. 정해져 있군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선물 세트 산다고 뭐. 그리고 언제 빠지냐? 3월 직전에 빠져요. 왜? 새학기 때 애들 이제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절적
그 계절주는 너무 쉬운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다가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미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흔한 얘기로 딴주머니 찬다는 기분으로 좀 일찍 시작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왜 네. 여름 되면 에어컨 관련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맨날 오르잖아요. 뭐 봄철에는 네, 뭐 공기 저항이 그래서 뭐 마스크 옛날에 네. 근데 그게 그때 가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한 계절보다 조금 몇 달 앞서서 이미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백화점에도 가면 네, 네. 지금 벌써 지금 덥잖아요. 그렇죠. 가을 가을로 옷들이 나왔잖아요. 저 보면서 아니 왜 지금 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분들은 계절을 조금 빨리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주식도 계절주는 좀 미리미리 땡겨서 준비하는 거. 네.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제 계절주도 가끔 언젠가 어느 해인가 무지 폭염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사신 분들이 별로 재미를 못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조금 딴주머니 찬다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지금 우리가 이 가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을 텐데 네. 단풍을 보러 가려면 또 결국 또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자동차 이런 쪽 세트는 좀 어떻게 보고? 자동차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움직이는데 제한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칩이에요, 칩. 칩 공급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이제 그게 3분기부터 좀 풀린다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간 수출입 뭐 동향 이런 거 보면 네. 실제로 많이 수출하고 수출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계속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잘 하고 있는 기업은 사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근데 실적이 나쁜 주식을 사면 네.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실적 좋은 주식, 그러니까 지금 돈 버냐? 네. 앞으로도 벌 수 있냐? 되게 심플한 거잖아요. 딱 두 가지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식을 이제 저는 명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명품 주식 하시지. 그렇죠. 왜 짝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주님은 지금 돈을 벌거나 나중에 돈을 벌 것 같지 않은 기업은 일단 사지 않겠네요. 저는 다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할 게 많은데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을 보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오화가 아니라 미래도 벌 수 있는 기업이 잘못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은 좀 그런데 얘네 이거 터지면 대박이래. 근데 꼭 안 터져. 안 터져요. 네? 그게 안 터져. 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쪽은 잘 되는데 여기가 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요새 이제 많이 쓰는 말로 피크아웃.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 투자도 되게 상식에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암만 뭐 나는 이런 쪽을 잘 모릅니다 하셔도 리포트 보고 요새는 하도 친절하게 잘 그렇죠. 나오니까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네. 적어도 이 두 개는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에. 네. 그러니까 어떤 분 아무리 바쁘셔도 제가 옛날에 그 방송국 앵커할 때 경제방송 앵커할 때 그 연예인들 이렇게 불러서 뭐 나는 완전히 반토막, 뭐 고등어 토막, 갈치 토막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그냥 재밌게 한 구성한 거지만 그 연예인들 만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왜 안 하고 맨날 누구한테 듣고선 매매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워낙 바빠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못할 정도면 주식 하지 말아야지. 아니 듣고서 매매하더라도 매매하기 전에 그 정도 클릭해 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그런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바빠서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이 돈도 바쁘게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요새는 네이버만 치고 들어가셔도 리포트 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이 두 개는 꼭 체크하시고 너무 바쁘면 맨 뒤에 가면 그 애널리스트가 결론 내놓은 게 있습니다. 결론이라도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뭘 어쩌라는 얘기냐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럼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사실은 그 반도체가 함께 앞으로 우리한테 상당한 거를 가져다 줄 거는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복병이 네. 좀 도사리고 있죠.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은 이미 물적 네. 분할을 했지만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분할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것들이 왜 분할해야 되느냐? 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좀 짜증나는 일이지만 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자금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IPO가 이제 빨라질 거예요. 에너지 솔루션도 네. 그렇고 아마 SK 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하는 SK 배터리 주식회사 이거 가칭입니다만 그거는 더 빨리 IPO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빨리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전쟁이에요. 근데 조금 흐름을 보면 3대 회사가 있지만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LG는 약간 그 마켓 쉐어를 신경 쓰는 쪽이고 SDI는 약간 마켓 쉐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많이 버는 쪽에다가 하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은 이 뒤늦게 이제 들어가서 지난번 소송도 있고 그러니까 네. 물어줘야 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네. 여기도 이제 약간 NG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네. 마켓쉐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어떤 스타일의 회사가 나랑 맞겠다. 네. 어떤 식으로 하는 회사가 나랑 맞겠다 해서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보세요. 몇 년 지나면 거의 반 이상 전기차만 다닐 거예요. 셋 중에서 어느 거 좀 좋게 보세요? 셋 중에서는 최근에 주가는 삼성 SDI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네. 이제 탑픽을 SDI를 꼽았어요. 왜요? 그 왜냐하면 우선 그 전에 이제 LG화학도 그 전에 이제 분사하기 전에 또 이노베이션 둘 다 분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이제 SDI는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SDI는 약간 이런 거죠. 마켓 시어가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는 이익을 좀 많이 내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젠5 같은 네. 배터리는 BMW에 이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네. BMW 대표이사가 그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재화하지 않는다, 배터리. 내재화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뭐 폭스바겐처럼 내재화 뭐 이런 얘기 아니라 BMW는 딱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엔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그때 당시에 좋은 배터리를 얹을 거야. 우리 차엔 제일 좋은 배터리를 얹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재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꼭 니네 아주 뭐 PT기 열심히 만들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얹을게. 예,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젠5가 일단 선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SDI 같은 거는 뭐 유럽도 막 증설하고 또 이제 뭐 모르겠어요. 8월 15일 지나고 나서 오너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도 굉장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빨리 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차에 못 얹을 수도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빨리 벌려놓은 거니까 빨리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좀 저는 더 좀 마음에 들어서 네. 그걸 이제 토픽으로 자주 들죠. 그럼 좀 게임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게임과는 지금 좀 관련이 없으신 세대시긴 한데. 아니, 세대가 아니라 저는 이제 주식으로 보는 건데. 네. 이 이제 중국이 며칠 전에 이 터트린 사건이 네. 이게 뭐 게임은 이제 영혼의 마약이다. 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경제 체제만 약간 자본주의 경제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당의 통제권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간단히 보면 안 돼요. IT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뭐 게임까지 이거 다 그 성격을 보세요. 네. 지난번 이제 마윈 사건도 있었지만 네. 성격을 보면 뭐냐면 옛날 같으면 중국 영내에서 제조업을 하니까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를 넘나드는 사업이 아니에요. 게임도 그렇고 네. 이 넘나드는 사업을 하니까 이게 형체를 잡기도 힘들고 말을 잘 안 듣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뭐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이거는 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공산당을 여태까지 이끌어온 측에서 네. 보면 이런 모든 거를 그냥 포기하고 그래 니네 잘했다 이러면 발언권 점점 세지고 통제가 안 될 텐데 네. 그걸 그냥 놔두겠냐 이거죠. 근데 이제 시대적 흐름은 이미 중국 사람들도 거의 이제 자본주의나 마찬가지로 그 맛을 봤고 또 중국에도 똑똑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도 하고 이게 막 나가고 있어요. 결국 이런 부딪힘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60년대 그 전까지 마오쩌둥이 경제 부흥하다가 잘 실패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도 막 이렇게 빈부차가 많이 일어나고 네. 막 그랬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한 칼에 엎은 게 문화혁명이었잖아요. 저는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보면은 막 중국 정부에서 내세우는 건 이런 이제 빈부격차나 네. 이런 격차를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뭐 어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손대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깨름직한데 그 중에 한 라인이 며칠 전에 터진 이 게임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게임이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노이즈가 발생해서 네. 조금 좀 앞으로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좀 이거는 아주 급하지 않으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섹터들 좀 언급했고 또 그 외에도 섹터들이 뭐 조선도 있고 뭐 의류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그 외에도 뭐 다 포함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섹터도 있나요? 여기는 지금 하지 말자. 안 좋게 보는 섹터라기보다는 네. 각 섹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네네.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이오는 1등이 독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뭐 약을 많이 팔아서 이익이 조금 더 났어요. 이거 갖고는 주가 못 움직여요. 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신물질을 개발했다. 네. 세계 특허. 네. 막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는 1등만 존재해요. 그렇죠. 그 제일 먼저 그거를 성공한 회사보다 네. 하루만 늦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의 특징은 그런 건데 네. 그러면 그거를 연구 개발하고 R&D 비용으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2등을 하면 아무것도 못 건져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 있다. 네. 그쪽은.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개발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발 비용과 과연 그 개발 후에 벌어들이는 비용. 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뭘 개발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약으로 뭐 파이자나 얘네 모더나나 얘네처럼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들어간 돈에 비해서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FDA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 FDA가 한국에서 암만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덜컥 해줄 리가 없지 않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랑 고리를 걸어서 자기네한테 득이 돼야 네. 그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만 사용한다든가 그래갖고 그게 돈이 되겠어요? 뭐 우리나라 뭐 동남아 몇 개 무슨 뭐 우리가 뭐 니네 못 사니까 맞춰줄게 파파뉴기냐 뭐 예를 들면 이랬다고 그래서 그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건 뭐 예를 든 겁니다. 바이오 같은 거를.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는 산업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얼마 동안 이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느냐를 이제 가늠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미 캐파가 꽉 차는 게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 거, 이건 짧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골프장이 굉장히 잘 된다. 골프장이 잘 된다고 그래서 막 2분 간격으로 내보낼 수 없어요. 네. 한 팀에 5명, 6명 넣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건 잘 돼도 캐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예를 든 겁니다. 골프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산업이 그 확장성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게 눌렸다가 다시 나갈 때 네. 그 한계치가 이미 정해져 있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 주가가 얼마큼
갈 수 있느냐도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흔히 말하는 그 예를 들면 플랫폼과 헬스장의 비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헬스장 네. 사람이 많을수록 네. 사람들이 싫어하고도 안 오게 네. 될 거고, 근데 플랫폼 그렇습니다. 많을수록 더 좋아하고. 네, 네. 그러니까 벌써 확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모든 게 좋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주가 굉장히 날아다녔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장세가 좀 많이 지속이 됐었는데 좀 8월 이후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시그널이 네. 어제 그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니까 네. 어제 느끼셨겠지만 대형주들이 확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분간 중소형주가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을 수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예,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동안 대형주가 많이 쉬었다가 이제 그게 항상 그런 게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연말로 갈수록 이 대주주 10억 조항은 아직 유효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늘 그렇지만 이걸 땡겼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주주 10억 요건에 네. 해당해서 이 주식을 빨리 팔아야 된다는 사람은 가능하면 높은 가격에 빨리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빨리 자꾸 앞쪽으로 올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러면 그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해당이 더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만 갖고 있는 계절적 요인이지만 이것도 이제 그런 거를 타기 시작했다, 이미. 이제 뭐 지금 폭염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소형주는 날씨와 함께 기온이 떨어짐과 네. 함께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패턴이니까 네. 그것도 좀 계산해 넣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 시장이 하락할 때 특히 내 종목이 더 떨어진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까 전에 그 당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돈을 벌 것 같은 기업을 사야 될 텐데 내 주식이 떨어졌을 때 더 사야 될 기업들은 또 있을까요?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네. 싼 주식을 사야죠. 네. 싼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낙폭과대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그럼 낙폭과대는 좋다 이게. 낙폭과대. 근데 얘가 실적이 형편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실적은 괜찮은데 그냥 대형주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주저앉았다. 이런 거는 낙폭이 큰 게 빨리 올라가죠. 자기 펀드멘탈 관계없는 뭔가 이슈라든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슈 소멸이 될 수 있다든가 네. 뭐 이런 쪽에서 그것도 고르는 팁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펀더멘털에 전혀 이상이 없으면서 네. 낙폭 과대주부터 한번 살펴보시라. 네. 그거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